예, 민주당의 구로을 지역 국회의원 박영선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사장들 사표 종용하고 그리고 사표 수리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한전 사장인데요. 지식경제부 장관님께서 사표 수리하셨습니까? 사표 수리했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사표를 내라고 강요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셨습니까? 본인이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표를 정부가 이제 종용했기 때문에 사표를 낸 것인데, 이 한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최초의 에너지 차관을 지낸 산자부 관료 출신 에너지 전문가에다가 또 경영 실적 평가 결과 1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장님 사표 수리하고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사표를 강요한 적은 또. 그러니까 어떤 사장님을 찾고 있습니까?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훨씬 혁신성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효율적인 발전 시스템을 이룰 수 있는 보다 혁신적인 그러한 사람을 찾고 싶었습니다. 고소형 S라인에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공기업 사장을 강제적으로 그것도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이 이명박 정부가 이 사표를 수리한 데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지식경제부가 그 한전 사장은 또 그렇게 사표를 개혁 혁신한다고 사표 수리를 해놓고 또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3월 달에 조직 개편하면서 1급 4명을 용퇴시킨다고 발표한 적이 있죠. 어디 누구를 저희 3월 달에 1급 4명을 용퇴한다면서 발표한 적이 있죠. 아마 본인들이 사의를 표명해서 수리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레 겁먹으시고 자꾸 본인들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강조하시는데 제 질문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이 용퇴를 했다고 발표를 해놓고 이 1급 4명이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에 지금 다 또 낙하산 인사로 다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들어와서 장관이 돼가지고 그 지식경제부에서 내려보낸 사람들은 다 낙하산 인사로 내려보내고 본인이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경영실적이 좋은 공기업 사장은 사표받고 이것이 어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입니까? 낙하산 인사라고 저희 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산하기관 어디서 어떻게 갔는지 제가 다 읽어드릴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그걸 안 읽어드리는데 산하기관은 가장 적임자를 선정하려는 것이 언제든지 책임자 선임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1급 4명 중에 3명이 이 낙하산, 그러니까는 산하기관으로 다 자리를 잡으셨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임명이 되셨는지 임명 경위와 그 다음에 기준을 갖다가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정부가 추경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보면은 한국전력공사하고 한국가스공사의 원자재값 인상 부담분의 절반을 채워주는데 이 추경 예산의 25%가 지금 잡혀 있거든요. 네. 한국가스공사 작년에 그 이익이 어떻게 되고 돈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따져보셨습니까? 3,600억 단기 순이익이 났습니다. 3,600억 단기 순이익 났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가스값 올랐다 그래서 이거를 추경으로 해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대신 메워주는 거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금년에 가스 요금 조정을 해주지 않으면은 금년에 나는 아마 적자폭이 상당히 큰 폭이 납니다. 그러면 정부는 서민 세금 걷어서 가스공사 적자가 예상된다고 그거 미리 메워주고 그리고 강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부자들 세금은 깎아주고 그런 게 이명박 정부의 정책입니까? 아마 그 낮은 가스료나 전기료는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보시면은 서민들도 큰 혜택을 그러니까 더 올랐어야 할 전기요금을 덜 내고 쓰셨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것이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더 올라야 된다고요? 전기요금이 더 오른 것을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더 올랐어야 뭐 전기를 덜 쓰고 네?
아니, 원료비를 반영하면 더 올랐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 올렸기 때문에 그 낮은 전기요금의 혜택은 저희 국민들이 골고루 보지 않았나 그런 뜻입니다. 그럼 가스비도 더 올리셔야 되겠네요, 앞으로? 가스비도 네. 사실 인상 요인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럼 얼마나 올리실 계획이세요? 지금 인상 요인은 상당히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가스값이나 원유값이 좀 내리고 또 국민들이 워낙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체 흡수 능력을 통해서 경영 개선 등을 통해서 흡수를 하고 최소한의 이유를 또 충격이 적도록 분산해서 최소한의 이유를 충격이 적도록 분산해서 가스요금 올리는 게 미리 적자 날 거에 대비해 갖고 세금 미리 집어넣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경영 방침입니까? 지금 현재 네? 상반기만 해도 상당히 큰 적자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작년까지는 흑자가 발생했고요. 이 가스공사의 하나의 예만 봐도 이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무슨 우리 사주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 보전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돈 나눠준 것도 있고요. 주가가 매입가보다 2배 이상 올랐는데 그동안에 주식 산 거 이자 비용 지급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영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를 지적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예산과 어떻게 연계시키면서 서민의 부담을 어떻게 줄여줄 것인가 이런 걸 연구하는 것이 그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할 일이지 미리 적자 날 거에 대비해서 가스요금 30% 올려야 되겠다? 결국 서민들 세금 걷어가지고 그것으로 메워주고 그다음에 부동산 그 고가주택 세금은 깎아서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이게 이명박 정부 정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가스요금은 본래 2달에 한 번씩 원유값과 연동해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3월에 동결했고 5월에 동결했기 때문에 벌써 그 2번만 해도 상당히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고 우리 존경하는 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연료비가 얼마나 많이 박영선 의원님께서 죄송합니다. 예, 박영선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연료비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오른 원료비를 반영 안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점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장관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산하기관, 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이거 공기업 선진화한다 그러면서 고소형 S라인에서 그 사장 물색하시고 이런 데 몰입하시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여기 흑자 나는 거 이것을 어떻게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며 이것이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잘 살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연구를 하셔야지 미리 적자 날 거에 대비해서 추경 편성해가지고 여기 보면 추가 경정 예산의 25%가 한국전력공사하고 한국가스공사 이 원자재 값 인상분 메워주는 데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추경에는 저희 야당 동의할 수 없습니다. 상반기에 난 것만 보전해 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서민들의 아픔도 생각하실 줄 아는 이 지식경제부 장관님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자료 내실 때는 국민들한테 왜곡하시지 말고 솔직하게 정확하게 와서 말씀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국회에 와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박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께서 존경하는 김 의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참 죄송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한 안 해도 좋으니까 의원님들 이름은 정확히 기억하고 오셔야 돼요. 여기 국회에 나오면서 사진 보고 의원님들 얼굴을 익히고들 오셔야 됩니다. 그 큰 결례입니다. 네, 경제는 제가 잘 알고 있는 그렇죠. 예, 경제 전문 앵커였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누구나 실수는 있으니까요. 자유선진당의 임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